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는 고령의 엄마가 되려는 여성들에게 흔히 시행된다. 코리오닉 미투러스 샘플링. 다운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양수천자 검사가 주로 사용되지만 검사를 받으려면 26주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 3주가 걸린다.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판독되어 임신을 중절하려면 벌써 임신 중기가 된 상태에서 낙태를 해야 된다. 즉 20주가 되어 사망한 태아를 출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따를 수 있다. 그러자 1970년대 초반 스웨덴과 극동의 일부 의사들은 육모의 조직을 조금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육모란 육모막에서 머리카락처럼 튀어나오는 부위를 말한다. 융이잖아요. 그 섬유 융드레스 그것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생겼다. 육모막은 자궁 속에서 배아를 싸고 있는 주머니며 나중에 태반으로 변한다. 임신 9에서 12주 사이에 검사하며 태아 유전학적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검사는 다운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겸상적 결구 빈혈, 남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 말라리아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 태어난 사람들은 이득이 없는 거죠. 빈혈 생길 수 있고 산소만 운반하는 데 좀 힘들어지는 거죠. 이영양증이죠. 그리고 성별과 관련된 유전학적 이상 등 검사에도 도움이 된다. 복벽을 뚫고 복부 속으로 바늘 삽입하거나 질과 자궁경부를 통해 바늘 삽입하여 육모의 표본을 얻는다. 최근 육모 검사에 대한 대규모 연구들이 시행된 바 있다. 그중 가장 최근에는 의학연구위원회에서 양수천자 검사 대신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를 받았던 유럽 7개국의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임신의 결과를 조사하였다. 양수천자 검사를 받은 여성들과 비교할 때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를 선택한 여성들은 아기를 잃는 경우가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양수천자 검사 여성들의 95%가 성공적 출산을 했지만 육모막 육모 채취를 받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86%에 불과했다. 이것은 28주 이전에 태아 사망이 많고 비정상적으로 판정되어 유산시킨 숫자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32주 이전에 출생한 위수가 더 많아서 신생아 사망률도 높았다.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는 자궁에서 심한 출혈을 일으켜서 태아의 사망률을 초래할 수 있다. 네덜란드 빌드호벤의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확인된 이와 같은 현상은 그 정도의 출혈에는 태아가 생존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의학연구위원회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임신 초기 첫 번째 3개월 내에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를 하는 정책이 오히려 성공적인 임신의 성적을 3.6% 감소시켰다고 결론내었다. 그 연구는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가 어느 정도 유황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낙태나 유산 사례들 모두를 검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3건의 유황성을 확인했는데 한 건은 육모학 육모 채취 검사 진단에서 그리고 2건은 양수천자 검사 집단에서였으며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 집단에서 유음성인 사례도 한 건 발견되었다.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 집단에서 또 다른 2건의 유황성으로 생각되었다. 육모막 육모에서 관찰되는 유전 물질이 태아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황성과 유음성의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의학연 위원회 등의 연구에서 육모막 육모 표본에서 비정상적 염색체가 발견되었지만 아기는 정상으로 태어난 사례가 있었다. 코펜하겐의 의사 2명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즉 여성들은 임신을 계속 유지했고 결국 정상적 아기를 출산했다. 또 다른 사례가 프랑스에서 있었다. 태아에 대한 육모학 육모 채취 검사에서 낭성 섬유종에 관계되는 염색체가 발견됐다. 그와 같은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임신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3번 후 마침내 건강한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그 사례를 보고한 의사는 그와 같은 유황성률이 6건당 1건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는 육모학 자체의 결손이 태아 결손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아마 유산되거나 사망하여 흡수된 쌍둥이 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는 임신 초기의 비정상 태반 조직이 장기간의 임신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코펜하겐의 사례에서 태반은 유산 후 정상적으로 조직 배양이 되었다. 어쩌면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에 대한 모든 이론이 육모가 태아의 상태를 말해준다는 틀렸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를 받던 아기들 가운데 8달 이상을 보고한 사례들이 매우 많다.
옥스퍼드의 처칠 병원에서는 임신이 55에서 66일 사이에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를 받았던 300건의 임신에서 팔다리가 감소성 결손,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짧은 상태가 사례가 5건이나 발생했다고 보고있다.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탈리아에서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팔다리 말단 감소 상태로 표지증이죠. 태어난 118명 사례 중 4경우가 임신 중 육모와 육모 채취 검사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료를 종합해서 임신 중 특정 시기에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를 받은 엄마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200명당 1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인구 전체에서 통상적 위험 3,100명당 1명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육모와 육모 채취 검사로 인해 기형이 발생할 위험은 팔다리 감소 외에 다른 기형의 위험들까지 고려하면 더 커진다. 육모와 육모 채취 검사를 받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총 75명의 아기들이 손발톱 손상에서 팔다리 손실에 이르기까지 선천성 결손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고했다. 육모와 육모 채취 검사는 매우 침수적인 검사로 임신 초기에 검사를 받을수록 더 심한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수정 후 56일에 육모와 육모 채취 검사를 받은 산모들에서 가장 심한 기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 양막 주머니의 혈관성 파손 또는 천공이 기형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기존의 의학에서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육모가 약간만 손상되는 것은 문제없다고 보는 관점이 이제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어떻게 보면 태아 집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걸 떼어내는 거니까. 미국 예방통제센터 CDC죠. 최소 수태 76일, 약 11주 이내에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를 받으면 아기의 팔다리 결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사가 부모들에게 알려주라고 권고한다. 의학연구위원회에서는 또한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가 9주 이상 태아에게도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시기는 과거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생각되는 시기다. 육모와 육모 채취 검사가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수천자 검사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이것은 아기를 2가지 위험한 시술에 노출시키고 유산의 위험을 배가시키게 된다. 현재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로 인해 아기를 잃게 될 위험성은 거의 5%로 추산한다. 육모막 육모 채취 검사 후 양수천자 검사를 할 경우 16명 중 1명이 유산하는 커다란 위험에 빠져들게 된다.